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부동산 수요와 공급 쪽에 좀 더 포커싱을 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난 부동산 영상에서 1차 시장과 2차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2차 시장이 이제 일반적으로 매매가 일어나는 시장이고, 지금 금리 쇼크와 그다음에 이제 너무 올라버린 가격으로 인해서 주택 보유자들이 이제 선뜻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매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이제 1차 시장에서는 이 건설 회사들이 기회를 이용해서 재고 소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인 분양이나 이런 대출 금리를 이제 보조해 줌으로써 이제 재고를 좀 떨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나 이런 게 올라갔겠죠. 그것도 이제 자세히 봤을 때는 실제 이제 순수익은 이제 수익 악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매출은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방어를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강한 반등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봤을 때는 부동산 수요가 계속해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신규, 그러니까 새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또 이제 시장에 들어와서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금리와 가격으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내려야 할인 분양 뭐 15% 정도 할인했을 때 이제 수요가 몰리는 걸 보면은 지금 현재보다는 어쨌든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는 거를 이제 종합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을 구매를 할 때 구매하는 것과 이제 렌트를 하는 걸로 기회비용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렌트로 나가는 돈을 이제 렌트로 내면 이제 그냥 낭비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주택을 모기지를 내는 걸로 대체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주택을 많이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가격이나 이제 갭이 너무 커지게 되면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렌트는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홈빌더들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공급할 계획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3년, 5년 정도의 플래닝을 해서 그게 이제 실제 공급으로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예를 들면 올해 공급을 이만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그게 1, 2개월 안에 늘어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렌트는 공급이 계속해서 많이 좀 매물이 쌓이고 있다. 그리고 쌓일 계획이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주택 구매 비용을 그러면 보게 되면 지금 5월 기준으로 평균 지출이 한 2,600에서 2,700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기지, 프로퍼티 텍스, 그다음에 인슈런스 다 포함한 거고요. 이제 아파트랑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뭐 투자 용도가 아니라 이제 주택을 이제 처음 사거나 이럴 때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소득이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차이는 굉장히 좀 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결정 요소가 렌트와 소득이라는 건데요. 근데 렌트 가격은 지금 현재보다도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문제는 소득이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었죠.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맞는 그 소득이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양쪽으로 조금 분석을 했을 때는 주택을 사는 것보다 렌트 사는 게 당장은 더 이득이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뭐 주택을 구매를 하고 싶어도 지금 대출도 잘 안 나오는 상황이고 다운페이도 이제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게 지금 모기지 신청 건수가 지금 20년 동안 봤을 때 이제 거의 가장 낮은 수치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를 이제 프록시로 보통 많이 보는데 이 에어비앤비 시장은 정말 핫했다가 이 쿨다운도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렌트 시장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고 이제 하락폭도 더 크고 그다음에 이제 하락 속도도 더 빠를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 생각을 할 수가 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매매 시장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떨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에어비앤비 가격이 폭락했다는 걸 제가 지난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매매를 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주요 도시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최대 거의 뭐 50%에 근접하게 떨어진 곳들도 있고, 기본 30%대, 뭐 2, 30%대 많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도 이제 렌트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신호가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거죠, 신호를. 그리고 이제 렌트 하락세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100개의 도시를 봤을 때 지금 57개 정도가 전년 대비로 보면 이제 렌트가 하락을 하고 있다. 지금 렌트 매물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특히 이제 아파트를 봤을 때는 지금 꺾이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제 하우스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공급 자체로 보면은 계속해서 좀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주택 가격과 렌트를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비율로 보면 지금 역대급으로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떨어진 수준이 지난 사이클의 최정점이었던 이제 2006년, 2007년 이때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이클에서의 버블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고 이제 전고점을 갱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버리지를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한 10배에서 12배 사이, 그러니까 11배 정도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2010년대 중반, 이때는, 저도 이제 이 당시에 집을 갖고 있어서 기억합니다만은, 집값이 안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팽배했던 그런 시기였었던 거고, 어쨌든 지금 에버리지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갭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렌트가 훨씬 더 이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이익이라는 거는 뭐 꼭 뭐 금전적인 이익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차선책으로 렌트를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집을 사야 되냐라는 생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집을 내놓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버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버티지 못하냐로 좀 저는 이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때 절대로 그냥 이제 집 내놔야겠다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내놓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 이제 거래 과정도 길고 또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락으로 갔을 때는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정말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고 어쩔 수 없이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실수요자와 투자자로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이고 소득 대비 이제 비용이 치솟다 보니까 이제 소득을 당장 그러니까 지출을 당장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 억제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연준이 금리를 올렸을 때 이제 수요 억제를 염두에 두고 이제 올린다는 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바로 파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루트로 돌려막게 됩니다. 이제 뭐 카드를 돌려막는 것처럼 이제 비슷한 이제 행동을 한다는 건데요. 뭐 지인한테 돈을 빌리든 부모가 도와주든 아니면 뭐 리볼빙을 쓰든 뭐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거고 근데 이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채의 집을 보통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 대비 이제 수익률로 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지출이 현저히 높아지게 되면 이제 급한 거부터 그냥 하나 둘씩 먼저 정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는 거고요. 그 기회 비용이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캡 레이트,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쓰는 투자 대비 수익률의 이제 벤치마크에 해당되고 그게 이제 기회비용이죠. 모기지 레이시랑 이제 트레저리 율,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보다는 채권에 투자하는 게 나니까 유동성이 그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모기지 레이트가 캡 레이트를 보면은 지금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2022년 중반에 역전 현상이 일어났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는 거죠.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통 투자자는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익성이 악화가 되게 되면 굉장히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게 뭐 대출이 됐든 아니면 이제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든 현금 확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보통 매물을 하나 둘씩 정리하게 되는 거고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뭐 월가애들 있겠죠.
이런 애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오로지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은 털 수 있는 거는 털고 빨리 예를 들면 이제 현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채권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나 그다음에 이제 법인 투자자들이 있겠죠. 이제 소규모로 하는 뭐 에어비앤비가 이제 대표적이고요. 그런 애들도 이제 보통 대부분이 레버리지를 많이 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운 페이먼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100%씩 하지 않고 보통 이제 미니멈에 맞추게 되죠. 뭐 20%, 뭐 20%보다 더 낮을 수도 있고요. 이런 애들부터 먼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데이터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5월 기준으로 보면 이제 작년 대비 이제 오스틴이 제일 많이 하락을 했다고 나오고요. 마이너스 16.4%가 떨어졌고, 그다음에 오클랜드가 이제 마이너스 11.5%, 그다음 베가스가 거의 10% 떨어졌고, 샌프란이 마이너스 8.6, 세크라멘토 8.5, 캘리포니아가 이제 조금 많긴 하네요. 탑 중에는. 그다음에 이제 피닉스나 그다음에 오스틴, 뭐 테네시 일부, 그다음에 보이지 뭐 이런 데들은 이제 매물이 거의 40%에서 100%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좀 활성화됐던 곳들이었고 또 투자 목적으로 많이 넘어갔었습니다. 특히 이제 보이지 같은 경우가 되게 의외였었는데 여기는 이제 샌프란이나 이런 비싼 동네에 사는 사람들, 이제 테크 쪽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리모트가 활성화되면서 캘리포니아가 이제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집값도 비싸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타도시에 이제 싼 곳에 집을 사서 뭐 베케이션 홈으로도 쓰고 아니면 아예 거기서 리모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미국의 이제 다른 도시들의 이제 집을 많이 샀다는 거죠.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이제 보이지였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를 봐도 지금 뭐 금리가 낮긴 하지만,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 때 집을 샀기 때문에 이제 고정금리로 해서 이제 금리 리스크는 좀 적긴 한데 이제 자산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이제 소득 대비 유지 비용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비용을 그러니까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할 건데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이제 다운사이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팔아야 될 이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팔고 싶어서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 일단 수요는 기본적으로 있는 상황이죠. 왜냐? 이제 공급 이제 건설 회사들의 이제 1차 시장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아직까지는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이제 신규 이제 주택 구매자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인위적으로 좀 억제가 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예를 들면 좀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공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하방 압력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이제 기본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제 경쟁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뭐 경제학의 이거는 뭐 기본이죠. 그리고 이제 수요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일정할 수 있겠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리세션이 어느 정도 오느냐에 따라서 리세션이 뭐 온다는 사람들도 있고 안 온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이제 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오느냐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시장이 지금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리세션이 좀 더 심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막혀 있던 공급이 뚫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동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식이나 아니면은 부동산 이런 것들은 팔고 싶어서 팔 때보다 이제 특히 이제 하락장에서는 못 버텨서 팔아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라도 정리를 하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도 나도 서로 덤핑을 하게 되면 이게 가격 경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게 하방 압력이 이제 스파이럴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단식 하락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사이클이 결국에는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승의 탑을 좀 찍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물론 이제 지역마다 또 이제 세부 지역마다 또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얼만큼 하락할지 또 하락을 안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좀 턴을
하지 않았나 싶고, 하락을 할 때도 한 번에 그냥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 베어마켓 랠리처럼 이제 하락장에서도 상승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에서도 그랬죠. 그러니까 2005년, 6년, 7년 이때도 한 번에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좀 버티고 하다가 또 중간에 잠깐 상승하다가 멈췄다가 또 마지막에 하락하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클이 그 사람 심리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상승과 하락의 상황에 있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심리가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정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계속 나오고 있는 이제 소프트 랜딩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도 많이 턴을 했죠. 이제 S&P를 거의 전고점에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주식들은 작년에 전고점을 이제 갱신을 한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특히 이제 AI 랠리 이런 거가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올라간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보통 이제 주식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경제가 좋구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비의 어떤 수준으로 또 나타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돈이 많다고 느끼게 되면 소비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게 좀 쫄리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억제되고 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주식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재 상황과 그다음에 경제 전반에서의 소프트 랜딩의 여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7년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은 2007년에는 주택 시장에서 이 거품이 터졌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변동금리 대 고정금리 봐도 그렇고 이제 레버리지가 그때보다는 높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상업용 부동산 쪽이 더 높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이제 그 2007년 버전으로 좀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하락장으로 가게 되면 이게 점진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처럼 한 번에 폭락은 아니어도 이게 점진적으로 하락을 할 수는 있겠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집을 구매를 한 사람으로서 일단은 하락장이 되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도 좋은 게 없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실수요로 구매를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운사이징을 제 생각에는 이제 상승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고 이제 다운사이징을 이제 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저는 이제 조금 하락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상승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긴 합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영상 앞부분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본인의 이제 판단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고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을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좀 같이 알아봤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의 변화 그리고 공급의 변화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